김해 진영읍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명이 탈진하고 건물 3개 동과 폐차 대기 차량 270대가 불에 탔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수백억 원을 관리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악용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장애인의 날에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진주와 김해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20일 오전 11시 15분쯤 김해 진영읍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폐차장 관계자 한 명이 초기 진화를 하다 탈진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추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폐차장 건물 3개 동과 폐차 대기 차량 270여 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와 헬기 등 42대와 인력 190여 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큰 불길은 약 3시간 만인 오후 2시쯤 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476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을 관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74개의 도박 사이트에서 자금 관리만 전문적으로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날이 갈수록 치밀해져 가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니터 화면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대포 통장과 대포폰, 신분증이 가득합니다. 자, 지금 시간으로 여기 계신 분들 그 도박 계정 및 도박 행위로 현행범인 집행하겠습니다. 변호사 임할 수 있고 증명할 기회가 있고 진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수백억 원을 관리하던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74개 사이트 자금을 운영했는데 관리한 액수만 476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도박 자금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베팅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챙긴 수수료만 5억여 원에 이릅니다. 범행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옮겼고 대포폰과 신분증을 사서 비대면 계좌를 만들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금융기관이 확인하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어주는 비대면 계좌를 악용한 겁니다. 이 비대면 계좌 개설은 인증 절차에 조금 대면 계좌보다는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인증 절차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도박 계장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임자 30살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3살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총책임자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요청하고 국제공조 수사로 공범들을 뒤쫓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4월 20일 올해로 41번째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전보다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줄고 편의시설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경남 지역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윤차원 씨. 활동 보조인 도움 없이 생활이 힘들지만 매일 경남도청 앞으로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경남의 한 장애인 단체 대표인 윤 씨는 체계적인 장애인 생활 자립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단체 회원들은 지난 14일부터 장애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과 장애인 연수원 건립 등 5대 요구안을 추진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5대 요구안을 이제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 3월 18일 날 공문 접수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 경상남도에서 아무런 이제 답을 하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1인 시위를 먼저 시작했고. 경상남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지난 15일 경남도는 장애인 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은 겁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10일 소위원회에 속한 장애인 대표들의 임기가 끝나 소위원회 구성부터 시간이 걸리고 새로 구성된 소위원회도 지금까지 경남도의 태도로 볼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만이라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노숙 투쟁이나까지 하지는 않을 텐데 이제 천만의 예산부터 먼저 놓으니까 그에 대한 반박을 해서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또 이루게 되었습니다. 경남도는 장애인 단체와 면담을 진행한 뒤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고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장애인들. 그들의 외침이 41번째를 맞이한 장애인의 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20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는 전날 오후 5시 이후 3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가 17명, 김해 10명, 창원과 사천 각 4명, 양산 2명, 하동 1명입니다. 진주에서는 보이지 7080 단란주점을 방문한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김해에서는 김해 북교회 방문자 일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김해 북교회를 방문한 도민은 신속하게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통시장은 불이 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이른바 골든타임 내의 진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를 위한 대비책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물에 시민들이 물을 쏟아붓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봅니다. 잠시 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불을 완전히 끕니다. 지난 2019년 8월 부산 중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 한 명이 소방호스를 들고 뛰어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호스를 잡아 끌며 돕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2건의 화재는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상인들이 신속하게 대처한 덕분에 다행히 주변 건물로 번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가더라고요. 뛰어가시는 밤에 불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하 소리 듣고 전 앞치마 벗어놓고 그 지점을 보니까 연기가 나길래 비상소방 잠시함을 열고 호수를 전개해가지고 초기 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시 초기 진화의 중요성은 누구나 아는 사실. 특히 가게가 밀집한 전통시장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전통시장 화재 통계를 보면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지난 2019년을 제외한 4년간의 화재는 215건, 피해액은 540여억 원입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46건의 불이 난 2019년의 피해 규모는 760억 원이 넘습니다. 초기 진압에 실패했던 서울 제1평화시장 화재 피해액만 무려 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난해 피해액은 28억여 원에 그쳤습니다. 앞서 언급된 사례처럼 대부분 신속한 초기 대응이 피해를 줄인 겁니다. 이 때문에 일선 소방서에서는 시장 상인을 주축으로 의용 소방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발견 즉시 상인 스스로 조기에 초동 진화에 나섬으로써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남강댐 치수사업 증대로 인한 연안어업 피해 우려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유출 결정까지 요즘 어민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삼천포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바다 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진단과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약 2만 7천 톤 규모로 추정되는 경남 지역 해양 쓰레기. 태풍이나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많게는 수천 톤의 쓰레기가 늘어납니다. 그때마다 수산업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생태계까지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최대 항구인 삼천포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획량이 감소 또는 정체되다 보니 최근 삼천포 수협 위판고 순위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2009년 전국 3위에서 2011년 4위,
2017년 8위, 2020년 이후엔 10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지역 경제를 바치는 수산업의 위축은 삼천포 지역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연쇄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 정도 빼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획고도 지금 많이 감소가 돼버리고 어선수가 또 지금 감축도 많이 들어가 버리고.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좁게는 남강댐 치수 증대 사업에 따른 방류량 증가로 연안어업 피해가 우려되고, 넓게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현실화될 경우 남해바다 전체의 위기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지자체 차원에서 삼천포 해양 생태계 조사에 착수해 환경적 변화 추이를 수시로 파악하고 과학적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단체 간 이해관계를 떠난 사천 수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적인 조언까지 받아들여야 지역 수산업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천시 해양생태계 실태조사는 꼭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이후에 난강, 진주 난강댐 그 치수 증대 사업 관련해서도 협상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일본 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는 결정이 났는데, 이 부분 또한 현재 위치와 그 이후의 위치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항공과 관광에 더불어 사천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수산업. 코로나19와는 또 다른 해양 환경의 변화라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급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박승철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인 요즘, 이제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고심도 필요한 시기인데요. 김해시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빠르게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최영미 동물복지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최영미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김해시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게 된 이유 있습니까? 네, 지금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같은 사회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하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갈수록 늘어나는 동물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동물복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김해 지역 반려동물 가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해시는 작년 말 기준으로 김해 전체 가구의 25% 정도인 5만 5천여 가구에서 6만 8천여 두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30% 정도인 1만 6천 가구에서 그 반려동물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럼 김해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키운다고 볼 수 있는데 적지 않은 수치네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김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어떤 사업들이 추진됩니까? 이번 사업을 통해서 동물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직영동물보호센터, 종합복지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 우리 시의 부족한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3개 사업,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 동물복지 직접 지원 사업의 10개 사업,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위반 집중 단속, 교육, 홍보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까지 총 4개 분야의 21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78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간 반려문화가 눈에 그려지는데요. 문제는 사업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 국도비 지원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적극 공모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시유지를 적극 활용해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행정과 민간이 함께 동물복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민간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러한 노력들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도 줄여나가는 사례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에 나선 김해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동 지역 서당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관련 합동조사 결과 15건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서당 거주지와 주변 초중고등학생 145명 중 130명에 대한 조사 결과 15건의 피해가 확인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 의심 사례 32건 중 혐의 없는 3건을 제외한 29건은 수사 의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가정학습과 전학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15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장단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장유에 임시선별소 추가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의장단은 19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장유 지역에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만큼 서부건강지원센터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운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임시휴교로 인한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산 웅상회화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양산 웅상회화제 추진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위해 2년 연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5월 개최되는 웅상회화제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시민 참여 행사로 열리는 양산의 대표 봄축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김해의 한 농수로에 빠진 차량에서 일가족을 구한 시민 김기문 씨가 119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19일 김 씨가 소방청에서 주는 올해 제1회 119 의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경상남도의 감사패와 함께 김해시 의로운 시민 제7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LG복지재단의 LG의인상도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21일 김 씨는 김해 봉곡천의 한 농수로에 빠져 전복된 차량을 보고 하천으로 뛰어들어 일가족 3명을 구했습니다. 고성군에서 전국 규모의 씨름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2일 고성군과 대한씨름협회는 위더스 제약 2021 민속씨름 고성장사 씨름대회와 2022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고성군에서 개최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으로 오는 8월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위더스 제약 2021 민속씨름 고성장사 씨름대회가 열립니다. 또 내년 추석쯤에는 2022 추석장사 씨름대회가 개최됩니다. 경남농협이 지난 19일 거제 장목면 송진마을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경남농협은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2억 9천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거제시 11개 농축협에 전달하고 지역 농가에 코로나19 생필품 300만 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일손 돕기 봉사단은 이날 고령 농업인 농가를 찾아 양파 수확을 도왔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오는 30일까지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을 모집합니다. 해양환경단체 근무자나 해양 전문가, 어촌계장 등이 지원할 수 있고 감시원이 되면 해양오염 예방과 홍보, 폐기물 수거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창원해경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263만여 명, 전체 인구의 5.1%에 이릅니다. 20명에 1명꼴이죠. 선천성 장애인도 있지만 장애인의 3분의 1은 사고, 절반 이상은 질환이라는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장애인의 80%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보는 창 헬로티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